안녕하세요.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LS 일렉트릭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최근의 시장 분위기를 좀 살펴보게 되면 이 구리 관련된 종목이나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상승을 해주면서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좀 해준 상태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화전기가 주가의 강한 상승 모멘텀을 좀 주었는데 이 전력 관련된 종목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세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뭐 금일 한 2% 가량 이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24년 들어서 사실 강한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수급적인 측면도 우리가 추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24년 들어서 상승분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는지, 자, 이 부분이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의문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가장 주목을 하고 싶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관련된 이야기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그러면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수급적인 측면을 파악을 해 봐야겠죠. 이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금일 이 매도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전 거래일에 매집세에 대한 대부분에 대해서, 이 대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보다 더 높은 매도 물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금일 매도세를 보여주었는데, 지난 2거래일 물량의 한 절반가량을 매도한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투신 같은 경우에도 매도세를 보여주었고, 이 기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일 매집량의 대부분을 다 매도 반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개인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외국인만 좀 강한 매집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매집세가 다시 돌아와주는 그 부분이 바로 LS 일렉트릭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시기적인 부분이 언제 될 수 있을지 금일 영상 뒷부분에서 공개할 예정이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은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금일 어떠한 이슈가 발생을 했는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격적인 측면까지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어떤 이슈가 나왔냐면 결국에는 구리 가격과 전력 관련된 이슈가 나와 주었습니다. 뭐 LS 에코 에너지도 그렇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삼화전기도 그렇고 관련된 순환매를 통해서 주가가 상승해주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구리에 따라서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파란색 선이 구리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 보라색 선이 LS 일렉트릭의 주가입니다. 비례하는 경향이 있죠. 하락할 때 하락하고 상승할 때 상승하는 그런 패턴의 흐름을 좀 보여주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는 뭐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AI에 따라서 후속주로서 전력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이 구리 가격의 이 상승폭보다 더 강한 이 주가 상승 모멘텀을 보여준 상황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사 내용도 보게 되면 구리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뭐 대원전선부터 가온전선 전력 관련된 종목이 현재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이슈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수요적인 측면을 생각을 해봐도 구리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인데, 이 ISM 제조업 지표를 가져오더라도 예측치보다 실제가 높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중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도 마찬가지죠. 모두 50이라는 숫자를 돌파를 해주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결국에 경기 확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국면이고, 그럼 당연히 제조업 경제가 살아나게 되면 이 구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구리 가격의 상승에 대한 관점이 더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기업의 경기 실사 지수인 업황 BSI 추이를 보게 되더라도 최근 들어서 상승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도 지표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경기 침체보다도 경기가 계속해서 좋은 그런 그림에 대한 이 데이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리 수요는 증가할 확률이 높아진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공급적인 측면을 가져왔는데 단 하나입니다. 공급에 대한 차질이 생기고 있다. 사실 공급에 대한 우려는 단기적인 관점이냐, 중장기적인 관점이냐.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현재 나와 있는 자료를 해석을 좀 해보면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도 이 단기적인 차질에 조금 더 무게가 쏠리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구리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제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요적인 관점을 설명을 드렸는데 수요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구리 가격이 25년까지 75% 이상 급등한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구리 가격 상방에 대한 관점은 유효하고 이렇게 구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LS 일렉트릭 주가도 우상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전선 관련된 종목을 분석을 하면서 이 중동아시아 해외 법인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GDP 성장률을 보게 됐을 때 한 2.5%의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중동아시아 지역인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의 GDP 성장률을 좀 가져가 보면 한 2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경제가 더 빠르게 성장할 확률이 높은 거고 그렇게 되면 전력에 대한 소모량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해외 법인에서의 매출 동향도 우리가 꾸준하게 파악을 해야지 이 부분 실적에 연관이 되면서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해외 법인 관련된 매출 추적은 다음 영상에서도 끊임없이 추적을 해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금일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도네시아 전력 수요량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해외 법인의 이 가동률도 증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AI는 반도체하고 구리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전기차나 다른 AI 뭐 데이터 센터가 산업이 확장하면 할수록 구리에 대한 수요는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력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그 공통 부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주가 상승 모멘텀을 이렇게 받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봉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강한 거래량을 동반을 해주면서 주가의 강한 상승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패턴을 보게 되면 다 5일선 위에서 주가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세가 나오더라도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일단 1차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향후 주가 상승 모멘텀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면 일단 저는 대선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7월과 8월에 전당대회가 있죠. 이 전당대회 전에 지지율 싸움을 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체간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통 정체간에 전력이 포함이 되어 있죠. 모두 AI야 그리고 반도체를 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력에 대한 수혜가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LS 일렉트릭도 주가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이 중국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기사가 나와주면 구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 부분이 LS 일렉트릭의 주가 상승도 견인을 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봉으로 보게 되면 주봉 말고 일봉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일봉 기준에서 11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21선을 기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까지 패턴 자체가 모두 11선 위에서는 주가가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봉의 11선을 기준점으로 잡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앞서서 주봉에는 5일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러한 투자 전략을 갖고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변동성이 좀 강하게 생긴다 혹은 다른 이슈가 존재한다 하면 추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금일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